미모의고사 5의 7번입니다. 끼워넣기입니다. 자, 제시문 볼게요. 제시문 보면 무슨 빵 얘기가 나와요. 제시문에 The bread was made of grain 까지 끊어서 grain은 곡물이라는 의미고요. 빵이라고 하는 놈은 made 만들어졌답니다. 뭘로? 곡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 다음 ground, rock, stone까지 끊어서 거기 어비 조심해야 될 게 ground죠. ground가 명사로 쓰이면 땅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동사로 쓰이면 grind의 과거 분사잖아. 그죠? 요거 grind의 과거형이 ground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ground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ground는 요겁니다. grind는 갈다라는 뜻이니까, 갈다, 갈아버리다 뭐 이런 뜻이니까. 자, 뭐로 갈린, 뭐에 의해서 갈린 곡물로 만들어졌다. 거친 돌로 간 곡물로 만들어졌다. Which caused small stone to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bread dough. 그리고 그것은 작은 돌멩이가 합쳐지게 만들어졌다. incorporate는 통합시키라는 뜻이잖아요. 정리하면 돌로 곡물을 갈아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돌덩어리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어디에? bread dough. 도우라는 건 반죽을 말하는 거고요. 빵 반죽에 돌멩이가 합쳐졌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빵 반죽에 돌멩이가 포함된 상태로 빵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빵 만드는 거랑 맷돌에 갈아서 만들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우리 지금 끼워넣기 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용이 꺾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나오거나 명시적인 단서 뭐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첫 문장 이집시안까지 고대의 가장 위대한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다. 두 번째 문장 사이언스까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러 가지 과학 분야에서 뛰어났다. 그 다음 one of these things dentistry 그랬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dentistry였을 것이다. dentist가 보입니까? 그 안에 dentist가 보이면 이게 이빨과 관련된 거구나. 치과 치료. 그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집트인들이 가장 뛰어난 치과 치료 능력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죠. 그게 무슨 빵과 관련이 있나 봐요. 그리고 빵 반죽에 섞여 있는 돌멩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1번 B. However, 하지만 they suffered from a rather unique type of dental problem due to their culture. 그들은 다소 독특한 형태의 dental problem으로 이빨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문화 때문에 특이한 이빨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게 고통을 겪었대요. 아직 빵에 관련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뒤에 The basic diet of Egyptian consists mainly of plants and bread. 드디어 빵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주된 식재료가 그죠? 주된 음식이 빵과 식물이었답니다. 그 다음 3번 뒤에 This produce bread 끊었고요. this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것은 produce 만들었다 bread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글 앞에 this가 가리키는 게 있어야 돼요. 명시적인 단서죠. 도대체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이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 빵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빵 설명하는 말이 나오죠. which was very coarse in consistency and
difficult to chew. 밑줄 긋습니다. Very coarse in consistency and difficult to chew. 그 밑줄 긋으면 그게 빵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빵을 만들었는데 어떤 빵을 만들었느냐? difficult to 씹기가 어렵고 coarse C-O-A-R-S-E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뭐 결국은 핵심이었을 텐데요. 이 단어가 rough의 뜻이에요. 거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this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 거친 빵이 만들어졌다는 건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걸 앞부분에 씹기 어려운 거친 빵을 만든 원인이 나와야 되고 그게 뭐야? 아니 씹기가 어려려면 아니 빵을 만들었는데 빵 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씹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답이죠. 됐죠? 그리고 그 뒤에 거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빵에 관련돼서 뭐 식문화, 음식 문화에 관해서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빨에 관련된 문제, 그게 빵과 관련이 있었고 그 빵과 관련된 이유는 반죽에 돌멩이 섞여서 씹을 때마다 돌 씹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 뒤에 볼까요? The French in the diet are. 그런데 4번 뒤에는 무슨 얘기로 넘어갑니까? 식물 얘기로 넘어가요. 빵 얘기는 다시 말해서 4번 앞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4번 뒤에 식물 얘기 나오잖아요. The French in the diet, 그들 음식 속 식물은 was so quiet, gritty. gritty라고 하는 단어 있죠? G-R-I-T-T-Y. 그 단어는 하여간에 이빨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빵에도 문제가 있었고 식물에도 문제가 있었다. 근데 gritty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sandy. sandy는 모래알갱이가 많이 섞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거친이라는 얘기죠. 식물 자체도 대단히 거칠었다. 음식으로 먹었던 식물 자체도 대단히 거칠었다. As the area in their lived,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was very sandy, 대단히 모래가 많았었기 때문에 식물 자체도 모래가 많았고 씹히는 게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4번을 중심으로 4번 뒤에는 식물 얘기가 나왔고 빵 얘기는 그 앞에 나오는 게 맞고 명수적인 단서 디스가 가리키는 말, 이것 때문에 거친 빵이 만들어진 건 섞여있는 돌멩이가 섞여있는 빵 반죽 때문이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풀이하고 자 6강에 6회 7번으로 넘어갑니다. 6회 7번 명시적 단서 내용이 꺾이고 처음 나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제시문갑니다. instead 괄호로 묶어놓으시고요. 대신에 접속부사 결정적 단서겠죠. 대신에 it indicate 동그라미 칠까요? it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말이 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t 그것이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it indicate 그것이 보여줍니다. 뭐를 that 이하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 데디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원인에 해당할 거고 데디아가 결과에 해당하겠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과의 관계 XY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앞에 instead 있잖아요. 이 instead라고 하는 접속부사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바뀌는 중이에요. 대신에 그랬으니까 앞에 거 안 하고 대신에 이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예요. 요럴 때 instead라고 하는 접속부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건요. 이 instead라고 하는 접속부사는 앞에가 부정문이에요. 뭐뭐 안 한다. 대신에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instead라고 하는 접속부사는 대신에라는 의미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게 부정문이고요. 뭐뭐 안 한다. 대신에 뭐뭐 한다. 여기 뒤에가 앞에 거에 대한 대안이에요.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제시문 대신에 그것은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데디아, a very specific question, serve as negative stimulus.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 serve as 역할을 한다는 뜻의 수고죠. 부정적인 자극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바더라고 하는 단어가 괴롭히다는 뜻이니까
구체적인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건 부정적인 자극 요소의 역할을 했대요. 스티뮬러스는 자극제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문제 갑니다. I look for lip compression. 나는 입술을 compression, 압축시키는 걸 찾아요. Or disappearing lip, 또는 입술이 사라지는 걸 찾아요. During interview, 인터뷰 동안에. 또는 when someone is making a declarative statement, 누군가가 뭘 만듭니까? declarative statement, declarative는 선언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뭐뭐다 라고 해서 뭔가를 선언하는 게 declarative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를 선언하는 거니까 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언급을 할 때 입술이 사라져. 그 다음에 입술을 압축시켜. 이걸 찾는다고. 이게 뭐예요? 이거 바디랭귀지네요. 그죠? 뭔가 자신이 말을 하면서 입술이 사라지거나 입술을 압축시킨다는 얘기는 입술이 사라지는 건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술이 압축시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디랭귀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1번 뒤에 This is such a reliable cue. 이것은 대단히 믿을만한 단서입니다. That it will show up precisely at the moment difficult question is asked. 어떤 단서입니까? 정확하게 show up, 등장하는 언제? 어려운 질문이 is asked. 질문되었을 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정확한 단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하면 입술이 사라지거나 입술을 이렇게 압축시키나 보죠. 그 다음 if you see it 끊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그걸 보잖아요.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 person is lying. 밑줄 보세요. Doesn't necessarily mean the person is lying. 밑줄 보세요. 그게 보이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 사람은 부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곤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거기 does not necessarily mean 이라고 하는 부정문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에 가보면 계시에 그게 보여주는 건 이걸 보여줍니다니까 앞에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뒤에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3번 뒤에 결정적인 접속부사 또 나오잖아요. 이거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게 나오면 뭐라고? 여기 뒤에가 예시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가 하위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앞에 뭐 나와야 돼요? 이런 하위 개념에 대한 상위 개념이 나와야 되고 포괄적인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라는. 그러면 뒤에 볼까요? For example 뒤에까지만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if I ask someone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봐 Are you hiding something from me? 나에게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he compresses his lip 입술을 압축시켜 as I ask a question 질문을 물어봤을 때 he is hiding something 그리고 그가 뭔가를 그러면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입술을 압축시킨다는 얘기는 숨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질문을 받았는데 뭔가 곤란해졌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니까 정답 3번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풀이하고요. 자, 서바이벌 꺼내세요. 서바이벌 풀이하겠습니다. 서바이벌. 대치도에서 푼다라고 하는 서바이벌 모의고사 도대체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풀이는 32, 34, 36, 32, 빈칸 추론, 34, 36, 그 다음에 37, 39 이렇게 5개 하겠습니다. 37, 39번 5개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빈칸 추론입니다. 32번.
프린트를 찾는 또 일부 학생이 있습니다. 없냐? 아까 튕긴 거 같아. 없어요? 근데 없는 거 같아. 한때 유명했던 물고기 나와요. 히싱구람이라고. 물고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물고기가 어떤 단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예시로 쓰였는지 읽어가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첫 문장 갑니다. 세이메이까지. 키싱구람이라고 알려진 물고기는 실제로 키스하는 건 아닙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and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human do, 인간이 그러한 똑같은 이유나 똑같은 방식으로 키스하진 않아요. 물고기의 키스와 인간의 키스는 다르다. Clearly, 세 번째 줄, 명백하게 to label this habit, kissing, is misleading. 이러한 습관을 키스라고 레이블, 딱지를 붙이는 건 misleading, 오해다. 물고기의 행위가 키스는 아니다. 그 다음 A, 유인원입니다. on the other hand, 괄호로 묶어놓으시고요. 글을 항상 읽을 때는 글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방향, 어떤 쪽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는지, 의미상 나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접속부사로 연결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다른 길 갔다가 또 다른 길 가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력 문제인 거죠. 반면에 유인원들 degrade each other at separation by placing their lips gently on each other's mouth or shoulder and hence kiss in a way and under circumstance that greatly resemble human kissing.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어동사 찾아가면서 해석은 안 되지만 반면에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 걸로 봐서 유인원이 하는 키스는 인간이 하는 키스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교잖아요, 결국에. 이 그런 거요. 앞에 있는 물고기하고 유인원이 하는 키스는 다르다. 물고기는 키스가 아니지만 유인원이 하는 키스는 인간이 하는 키스하고 비슷하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행위와 동물이 하는 행위가 정말 똑같을 수 있을까? 비슷할까?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another example로 갑니다. 또 다른 예시. 아하,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읽으시면서 머릿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앞에 나왔던 물고기와 유인원은 예시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응?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nother example이라는 말로 문장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또 다른 예시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시면 앞에 것도 당연히 예시였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글의 구성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위 개념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위 개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글 뒤에 좀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계속 하위 개념이 나오고 이 상위 개념은 니들이 알아서 추론해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읽어갑니다. 또 다른 예시. When young eight are being tickled. 티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티클. 티클은 간지럽히는 거예요. 젊은 어린 유인원이 are being tickled. 간지럽혀졌을 때 they make breath sound with the rhythm of inhalation and exhalation that resemble human laughter까지 끊었습니다. inhalation, exhalation, 그거 몰라도 돼. 이거 뭐야? 간지럽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이 인간의 웃음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들숨, 날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간지럽혀졌을 때 그들은 breath sound, 헉헉대는 소리를 만든다고. 숨가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breath sound는 리듬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가지고
인간의 웃음과 비슷한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가지고